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이 논란입니다. 이 논란 가운데 정우성 팬덤에서 이 지지 성명이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아버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호날두 사례도 있다. 개방적 사고를 통해 대중문화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이라며 이 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을 옹호하는 팬덤의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 그리고 아버지로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결혼할 계획은 없다 등의 어떤 정우성 씨의 행보를 두고 이래저래 논란이 많습니다. 아버지로 최선을 다한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옹호하는 입장부터 그게 무슨 최선을 다하는 거냐라는 비판적인 입장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이 팬덤에 호날두 사례 언급이 나왔는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과연 어떻게 혼외자를 두었던 걸까? 함께 보시죠. 자, 호날두의 혼외자 사례를 좀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여자친구와 교제 도중에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들을 출생했으니 혼외자죠. 그 혼외자가 그 호날두 주니어입니다. 옆에 동그라미 표시를 쳐놓은 인물입니다. 유전자 검사 후 호날두가 친자로 인정했어요. 여기까지는 정우성 씨 사례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다음부터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집으로 직접 자신의 혼외자를 데려와서 친자처럼 양육을 하고 축구 선수로 후원을 하고 축구를 가르치고 키우면서 직접적인 호날두가 살을 부대끼면서 한 집에서 양육을 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축구 후계자로 키워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혼외자 첫째 아들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유스 팀에 활동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축구 유망주고요. 그리고 지금 호날두의 가족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 중에 2명은 또 대리모를 통해서 얻은 혼외자입니다. 아들, 딸. 역시 호날두가 집으로 데려와서 이 가족들처럼 키우고 있어요. 총 혼외자는 3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약혼녀와의 사이에서도 또 아이를 출산을 해서 다둥이를 두면서 자기 집에서 이제 키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과연 뭐 호날두 사례와 같냐 아니냐의 뭐 이견도 있습니다만 호날두 사례가 좀 주목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우성 씨 혼외자 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비혼, 혼외자 출산 통계는 어느 정도인지도 조명받고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가 42.8% 응답이 나왔는데 10년 대비 12.5%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혼인외 출생자, 혼외자가 1,900명을 돌파했다. 사상 처음 10,000명을 돌파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혼외자도 정상적인 부모의 아래에서 낳은 아들과 거의 차별도 없고 차이도 없고 법적인 신분 또한 다르지 않게끔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과 사회적인 어떤 처우가 다른 것이 좀 엄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우성 씨 혼외자 사례도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혼외자를 두면서 미혼모의 자녀로 키우게 하는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냐의 어떤 논란이 사실은 이 정우성 씨를 보는 논란의 본질일 텐데. 네, 일단 정우성 씨의 문제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입니다. 네. 특정 미혼 남녀가 만나서 애를 낳았다, 뭐 이거거든요. 굉장히 사적인 도덕적인 측면 볼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다 이제 이게 워낙 유명인이 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쟁점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현재 한국 사회 또 우리 사회에서의 가족의 틀이 무엇인가, 가족의 개념 자체에서 의문을 던지는 그런 케이스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하고 일본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혼외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우리는 현재 혼외자 비율 한 4.7% 정도,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한 5명 정도는 현재도 혼외자로 지금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OECD 전체 평균은 41.5%. 2명 가운데 1명은 혼외자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61%가 넘습니다. 10명 가운데서 6명 이상이 혼외자입니다. 그럼에도 프랑스 불구하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낳은 아이를 혼외자로 분류해서 그렇게 비율이 높은 거긴 그렇죠. 하죠. 이제 프랑스는 이렇죠. 등록 동거혼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좋아요. 내가 뭐 어떤 뭐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가지고 그냥 시청에 신고하면은 모든 게 법적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혼할 때가 이제 사실 카톨릭 국가에서 이혼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활성화시킨 건데 이혼할 때 한 명이 가가지고 시청 가서 나 이제 동거 안 합니다 하면 끝장이에요. 그러면 재산 분할이 없습니다. 재산은 공동 소유가 아닙니다. 일반 부부는 재산을 공동 소유라는 전제에서 재산 분할을 법원에서 이제 강제하지만은 이 동거혼 상태에서는 그냥 각자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해서 부부로 살다가 헤어질 때 그냥 한 명이 싫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혼외자로 하다 보니까는 프랑스 같은 경우 혼외자가 61%가 넘습니다만 이런 등록 동거혼도 프랑스에서는 하나의 가족 형태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사태를 보면 이번 일이 한국 사회의 그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과연 혼외자로 태어난 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무슨 뭐 부도덕한 행위의 사물로 볼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들의 영역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사적인 문제입니다. 사적인 문제인데 어찌 됐든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기존의 가족 제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문을 던져보고 이 시대가 변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맞는 가족의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점을 던진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호날두 사례도 언급이 됐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저런 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 그리고 계승의 다양화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손익 계산을 해서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의 절반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걸 비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인데 결국에는 그리고 뭐 사오리 같은 그런 분들은 아예 적극적인 말하자면 아이가 이제 뭐 시험관 아이를 가져오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인데 사실은 결혼 제도의 위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이혼 제도의 복잡함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절차가 어렵고 또 말하자면 불륜이라고 하는 명예를 써야 되기도 싫고 재산의 반을 남을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윤리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서양과 같은 가치의 변화 속에서 혼외자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규범이나 생각도 조금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아이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호날두 같은 바람직한 경우죠. 혼외자지만 키워서 아주 잘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정우성 씨도 양육비를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키울 것이냐를 합리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양육을 시켜서 좋은 아이를 성장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치 마이너리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의 책임이 이제 따를 문제다. 그렇게 좀 관점을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양한 어떤 관점과 주장들, 논란들이 이 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 지적은 나와요. 법조계에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법적으로만 보면 양육비 지급은 친자로 인정한 이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의무지 양육비 지급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최대한의 책무는 아니다라는 어떤 법적인 지적만큼은 분명해 보여요. 그럼 양육비 관련한 내용도 함께 보시죠. 자, 과연 정우성 씨는 얼마의 양육비를 줘야 하는가라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모델 문가비 씨가 낳은 혼외자를 친자로 인정했어요. 이럴 경우는 상속 1순위가 되나요? 재산 100% 상속이 가능하나요? 정익준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고요. 네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부모 수입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월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뭐 정우성 씨는 톱스타니까
1,200이겠습니까? 더 벌겠죠. 양육비가 300만 원 정도 달할 거다라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익준 변호사님? 일단은 재산 100% 상속 가능하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정우성 씨가 사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우성 씨가 사망하기 전에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결혼하든 아니든 다른 자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쭉 살다가 애도 없이 그리고 사망하면은 그러면 다 이제 그 아들 재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육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민법에서 이혼할 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인지하는 경우에 준용이 되는데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법원에 그 가정법원에 그 기준표가 있는데 그 기준표에 따르면은 재산과 아이의 그 나이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가 있는데 재산이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하는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아지는데 네. 상한선이 얼마냐? 1,200만 원이 상한선이고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 한 200만 원 정도 그게 어렸을 때 그다음에 애가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금액은 더 올라가는데 정우성 씨 정도 되면은 뭐 1,2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제가 그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3,000만 원까지 주는 경우도 봤거든요. 예. 양육비로 한 달에 뭐 아주 그 재벌이었으니까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정우성 씨가 판단할 문제인 거고 저건 하나의 기준인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저 아이를 키울 것인가 그 문가비 씨인가요? 네. 문가비 씨가 키울 것인가 아니면 정우성 씨가 키울 것인가? 정우성 씨가 키운다라고 하면 뭐 양육비 문제는 없을 거고 문가비 씨가 키운다라고 하면 양육비를 줘야 될 건데 얼마 줄 것인가는 두 사람 사이에 조정할 문제이고 그 조정이 안 될 때 법원에다가 양육비 이러이러한 정도로 청구해달라고 하면 그때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정우성 씨가 서울의 봄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 과연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내는지 여부도 관심사안입니다. 자, 모레 청룡영화상이 개최됐고 나무주연상 후보 정우성 씨 측 시상식 참석 여부를 다시 논의 중이다. 아무래도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고 정우성 씨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나 입장을 요구하는 팬덤의 요구도 있었거든요.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 왜냐하면 이 정우성 씨를 두고서 혼외자 출산과 문가비 씨와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와의 시점이 혹 정우성 씨의 어떤 사적 영역이긴 합니다만 민간 어떤 여성과의 어떤 교제 기관과 겹치는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부터 다양한 추가적인 의혹도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과연 정우성 씨가 밝힐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해서 쉽지 않다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룡영화상 참석 여부까지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보니까 소속사에서는 다시 좀 조정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래요. 참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 불참할 수도 있다. 박수현 의원님 이런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네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좀 해봤는데, 이 문제를 옳다 그르다의 기준으로 뭐 이야기할 문제는 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좀 합의하고 토론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이 정우성 씨 문제를 통해서 바라본 우리 그 비혼 출산의 경우 이런 어떤 문제들을 좀 차분하게 한번 우리가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기준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우성 씨 그 당사자가 인간에 대한 존엄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였던 지금 여기로 보는 문가비 씨, 이 관계자들을 어떻게 과연 존엄하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뭐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어떤 용서를 청하면 용서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모든 기준은 하여튼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또 진심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도적 이런 문제는 이제 한 번쯤 우리가 차분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